지금까지 의식의 구조를 했고, 의식의 형성 과정, 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잠깐만 한번 살펴보자고요. 저하고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이 모양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안 나오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만큼 이건 중요해요. 자, 지금까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내 안에 이거는 표상의식, 여기는 심층의식, 심층자, 여기는 근원의식, 근원자라고 그랬죠. 자,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환경, 교육, 경험 속에 이 자극에 반응을 하면서 수많은 의식이 내 안에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온갖 관념, 욕망의 의식들도 내 안에 만들어지겠죠. 표상의식을 중심으로 이 위로는 의식이요, 밑으로는 무의식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외부나 내부의 어떤 자극을 받으면 관련된 모든 의식들이 다 반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반응해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여기서 생각, 이 자극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또 자극에 기분이나 감정이 또는 욕구나 욕망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자, 표상의식은 심층의식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게 아니라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살아오면서 환경과 교육과 경험 속에 심층의식에서는 수많은 의식의 자아들이 만들어지고 또 표상의식도 거기에 자연히 영향받으면서 좀 물드는 게 있겠죠. 그런데다가 내 안에 자극을 받으면 어떤 것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계속 드러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표상의식도 그대로 물들어 버리죠. 이렇게 물들어 버린 게 뭐야? 내 마인드요, 가치관이요, 성격이요, 기호요, 습관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물들었어. 표상의식은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물들면 걸러져요? 그냥 아니죠. 너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원래 표상의식이 걸러주는 역할이라면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성이란 이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성을 세워서 나를 보자 했던 거예요. 자, 내가 나를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떤 자극에 내 안의 의식들이 그 자극에 다 반응을 해. 관련된 의식들은. 근데 의식의 힘들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힘센 의식이 먼저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자극이 안 좋은 자극이다. 내 안에 어떤 의식이 강력하게 반발을 해. 그러면서 드러났더니 뭘로 드러나? 짜증, 화로도 드러나죠. 그래서 아마 첫 시간인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짜증을 내는 이 자극에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이 화가 난가요? 그래서 지난번 이성 시간에도 얘기했겠지만 나라는 존재를 단일한 개체로 보지 말자고 그랬죠. 지금까지는 나라는 존재를 단일한 개체로 봤어. 내 안에서 생각이 일면 그게 내 생각이야. 그게 무의식 중에 일어났던 뭐했든 관계없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관계없어. 내 안에서 일어나면 내 생각이야. 그리고 내 안에서 감정이 일어나면 그건 내 감정이야. 욕구가 일어나면 그건 내 욕구야. 그럼 나는 화가 나. 또 욕구가 잔뜩 치밀어. 안 좋은 생각도 막 일어나.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나는 왜 이렇게 안 좋지?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라고 했죠. 내 안에서
어떤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도 그걸 내가 채택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자아들의 하나의 의견, 하나의 주장에 불과하다. 내가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 채택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걸 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났어. 짜증이 났어도 화가 났어도 그 화가 내가 돼야 되나? 그 화를 나라고 여기면 나는 그 순간에 그 화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화를 참으려 하면 잘 참아져요? 안 참아져. 그럼 내 안에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거나 감정이 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거를 먼저 나라고 여기지 말아라. 나라고 여기지 말고 그렇다고 남도 아니죠. 남으로 여기면 이상해집니다. 그건 아니야. 근데 나도 아니야. 그럼 뭐야? 내 속에 있는 한 의식의 어떤 의식의 그 자아의 주장이라고 보라는 거예요. 자, 화가 나면 내 안에서 어떤 의식이 이 자극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짜증을 내네, 화를 내네, 이렇게 보라는 거죠. 자, 나라는 존재를 단일한 개체로 보지 않고 나라는 존재를 복잡한 수많은 의식들의 연합체라고 봐라. 이렇게 연합체라고 놓고 보면 그거를 전체를 다스릴 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전체를 통솔하고 다스릴 내가 있어야 하는 거야. 나는 그거를 이성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성도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오던 그 이성이 아니고 백과사전의 기준으로 해서 이성을 설명해 줬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모든 것들도 지나간 과거잖아. 거기에 묶일 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 이성을 세워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자. 그러면서 지난번에 과거로부터 초월한 내 속에 있는 어떤 관념으로부터 묶이지 않은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한 그러한 이성을 세우자 해서 초월적 이성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을 세워서 나를 보자. 나를 하나의 국가처럼 놓고 보면서 내 안의 의식들을 국민으로 여기면서 이제 대통령 이성을 세워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일어나면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어떤 의식이 지금 이 자극에 이렇게 반발하며 화를 내네. 자, 이거 어떻게 볼까? 이걸 내가 채택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성적으로 다시 분별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자극에 화가 났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일었어요. 그게 난가요? 이 이론에 따르면 나는 아니죠. 내 속에는 어떤 식의 자아가 주장한 것일 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게서 일어나는 걸 객관적으로 살펴보라는 거야. 남들이 하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듯이 내게서 일어나는 것도 가능한 객관화시켜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봤나요? 그러면서 이게 타당한가요? 바람직한가요? 이렇게 한번 접근해봤냐는 거예요. 저라기보다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 설명을 다 자기가 듣고 배웠어도 적용하지 않으면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요거를 적용을 시켜봐야 돼. 솔직히 내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 그때 나를 객관화시켜서 봤나요? 또 내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 이게 타당한가요? 바람직한가요?
이성을 세워서 그렇게 물어봤느냐는 거예요. 자, 요거를 적용을 시켜서 해봐야 돼요. 화가 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걸 못해서, 그렇다면은 내가 화가 나고 나서 3분이고 5분이고 10분 후에라도 다시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이게 바람직한가요?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바람직한가요? 아니, 먼저 타당한가요? 바람직한가요? 계속 이러한 양태로 가면은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나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원하시나요? 정중하게 내면에 물어보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그 순간엔 못해도 몇 분 지나서라도 그걸 해보려는 거죠. 이거를 적용시켜보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내 삶에 유익한지 감을 못 잡아요. 제가 어떤 청년한테 요 의식하고 이성만 딱 가르쳐 준 다음에 이걸 다 적용해보라고 했어요. 그래놨더니만 열심히 적용을 한 거야. 그리고 놀래갖고 왔어. 이거 적용하니까요, 나한테 이렇게 좋아져요. 내가 이렇게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내가 거기 안 끌려가게 돼요. 이런 얘기를. 적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차피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뭐, 아이, 그렇지 뭐.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수학을 하나 공식을 배웠어도 그걸 내가 계속 풀어보고 반영해보고 적용시켜보지 않으면 금방 까먹고 마는 거예요. 이해도 하기 힘들어.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피아노를 배웠으면 집에 와서도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감각을 잡아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용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는 이유는 뭐야? 적용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나한테 적용시켜보기 위해서. 적용시켜보지 않을 거라면 배울 이유도 없다. 이거죠. 자, 적용시켜봤나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적용시켜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적용시킨 게 있으면 그것을 갖고 오세요. 꼭 피드백을 해야 돼. 왜? 적용을 시켜봤는데, 요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참 좋더라. 그래서 나한테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렇게 잘 된 것도 가져오고요. 잘 안 된 것도 갖고 오는 거예요. 요건 적용을 시키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또는 이렇게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또는 이거 다 해봤는데 마지막에 대안이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와서 물어봐야 됩니다. 왜? 내가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걸 제대로 바람직하게 적용을 시키는지, 대강 설렁설렁 하는지,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조정하고 피드백의 과정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을 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적용을 해봐도 결국은 내 마인드, 내 도그마, 내 고정관념 하에서 적용시키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 적용시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요, 그 전에 고정관념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그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우리는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나도 잘 모르는 어떤 고정관념이 어리석은 거라면 어떡하겠어요? 또는 삶에 해로운 게 고정관념에 대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바탕으로 아무리 열심히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봐도 결국 문제 많은 생각들과 판단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적용시켜본 건 와서 물어봐야 돼. 그 과정에서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고정관념의 어리석음도 하나 찾아낼 수도 있고, 그거 찾아내서 개선하면 굉장히 좋아지거든. 그리고 인식의 지평을 넓혀서 더 바람직한 것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깨어갈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는 거야. 이런 피드백은 전문가들에게 받아야 되고, 정말 이것을 깊게 경험한 사람들에게, 또 그만큼 인식의 지평이 넓은 그런 분들에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내 도구마 안에서, 내 관념 안에서 지지고 볶는 그 결과밖에 안 돼요. 자, 이제 앞으로 많은 것들을 배워 나갈 거예요. 근데 배울 때마다 그거를 적용을 시켜봐라. 적용을 시키고 와서 물어봐라. 내가 이거를 적용을 시킨다는 건 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에서 그 문제를 풀어갈 방법을 찾아가는 거야. 여러분, 명상을 배운다고 지금 이걸 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 정신과 의식의 이런 구조를 배우지 않으면서 그냥 앉아서 눈 감고 명상한다고 해서 내가 변화할까요? 아니야. 내가 눈 감고 하루에 몇 시간씩 1년이고 10년이고 한다고 내가 과연 변화할까요? 아니야. 그럴 것 같았으면 우리 저 수많은 스님들 다 깨달으셔야지. 왜 못 깨닫고 있어? 명상한다는 수많은 분들, 벌써 5년, 10년 했으면 다 퍼뜩 깨달아갖고 정말 뛰어난 선지자가 돼야지. 근데 그게 왜 안 돼? 그리고 맨날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전 지금도 용맹정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비우기 위해서 용맹정진하고 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명상 왜 해요? 내 삶을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고,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현명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삶의 현장에서 직접 나를 보고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나를 깨워갈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오히려 일상의 삶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배우는 이것도, 이 과정 자체도 사실은 명상인 거예요. 꼭 앉아서 해야만 명상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마음경영이라고 하는 이게 빠진, 이런 게 없는 명상은 아무리 앉아서 해봐야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리고 그냥 비워라 버려라. 내 안에 온갖 감정과 욕망과 온갖 것들이 비워져요? 그렇게 쉬운 거면 얼마나 좋아. 뭐 내 마음에 내 정신에 내 의식이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고 내가 작업해 놓은 거예요? 딜리트, 이레이즈, 포맷 그럼 싹 사라지고 다른 거 깔면 쫙 바뀌나요? 우린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거든. 내 정신은. 내 안에는 수없이 많은 의식, 그 의식에 자아들이 있고 온갖 고정관념과 온갖 욕망과 온갖 것들이 있거든.
이것도 오랜 세월을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디글디글 쌓이고 강화된 것들이에요. 이게 보여지나? 이게 비오시나? 아니에요. 이것은 다가서서 깨우고 개발하고 치유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 어리석은 의식은 좀 현명한 의식으로 개선하고 개발해줘야 되고, 상처 입은 의식들은 정말 그건 치유해줘야 되고, 어린 의식은 좀 어른답게 성장시켜야 되고, 이 의식의 세계가 무지하게 복잡해지는 거야. 이 마음의 세계가 복잡하게 이룰 데가 없어요. 앞에서 잠깐 가르쳐 준 것도 개론에 불과해.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 이런 얘기 들으면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차분차분 다가서면은 훨씬 쉽게 나가서요. 영어 배우는 것보다 훨씬 쉽고 수학 배우는 것보다 훨씬 쉬워. 그러면서도 내 삶에서 유익해. 스트레스도 훨씬 줄어들고 훨씬 내가 현명해지고 여유로워져. 그러니 지금까지 배운 것들도 앞으로 배울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걸 몇 번씩 보고를 해도 일상생활에 적용해야 봐라.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와서 물어봐라. 적용해봤으면 반드시 와서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피드백을 받아라. 그럼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빠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넉넉해지는 걸 볼 수 있고 또 현명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저한테 와서 직접 배우게 되다 보면 10회, 20회만 해도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특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와서 피드백이 많아지면 자기 일상생활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변하고 싶어도 변하지 못했던 부분들조차도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보지 못하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적용해보고 와서 피드백하는 이것을 제발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아주 신신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알고만 넘어가지 마세요. 이게 이거네. 대강 보고 다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면 아는 게 병이 됩니다. 이게 독이 돼요. 그러지 마시고 그 안다는 것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더 이해를 하려 하고 그것을 내 생활에 적용시켜봐라. 제가 그랬죠? 처음부터 나를 다 보려면 힘들어요. 우선 내가 수많은 의식의 연합체구나. 이걸 전체를 통섭하고 가야겠구나. 야, 그럼 멋있는 이성을 내가 세우자. 그리고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자. 그러면서 그냥 흥미롭게 살펴보자는 거야. 내 안에 어떤 게 일어나도 넉넉하게 흥미롭게 살펴보자. 근데 웬만한 건 다 흘려라. 흘러가게 내버려둬. 다만 나를 힘들게 하는, 또 어리석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부정적인 기분과 감정들, 또 좀 해로운 욕구와 욕망들은 그 탁 일어나면은 그때만 탁 우선 먼저 뭐 하라고 그랬죠? 타당합니까? 이성을 탁 세워서 정중하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짜증을 내는 게 또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이게 타당한가요? 그럼 분명히 내면에 정중하게 물으면은요, 타당하다고 막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다고 당연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
이게 바람직합니까? 하고 또 내면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좀 달라. 타당합니까는 뭐야? 이렇게 짜증을 내게 된 이유를 묻는 거죠. 원인, 이유를 묻는 거야. 그러니까 온갖 이유를 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바람직합니까? 하면 뭐가 돼요? 이거는 결과를 묻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지? 여태까지 내 안의 의식들은 결과는 생각 안 했었거든. 뭐 감정이 일으킬 때, 뭐 감정이 일어날 때 뭐 결과 생각해요? 안 하죠? 그런데 이제 결과를 물으니까 당혹스러워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내가 이러한 양태를 행위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요? 이것도 더해. 그런 안 좋은 결과를 원하나요? 이렇게 흥미롭게 여유있게 물어보려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해봐라.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네. 내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네. 내 속에서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감정이 일어나네. 웬만한 건 다 흘려버려도 부정적인 건 우선 터치해야겠죠. 처음부터 섬세하게 들어가면은 별로입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달라요. 사실은 이렇게 제가 개별적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을 분석하고 지금 뭘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겠는데 이건 그게 아니니까. 우선 굵직한 것부터 접근해보자는 거예요. 웬만한 건 흘리면서. 어떤 사람한테 처음부터 섬세하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게 필요할 테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 섬세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더 힘들어져요.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우선은 굵직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굵직한 것부터, 나를 어리석게 하는 굵직한 것들부터 이렇게 여유롭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피드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1대1로 보고하면 좀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하려니까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해보세요. 해보고 와서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